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시가 사업자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한 북항 1단계 랜드마크 부지 개발을 위해 4조 5천억 원 규모의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88층 높이의 복합 콤플렉스를 건립한다는 계획인데 정작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의 의견이 빠졌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항 재개발 구역 중 해양문화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11만 3천 제곱미터 면적의 랜드마크 부지. 부산항만공사는 부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이에 부산시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시는 글로벌 투자회사인 액티스와 CCG 인베스트먼트, 현대자산운용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4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퀄컴, 넷플릭스, CJ 등도 공동 투자 및 사업 실행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컨소시엄이 제시한 가칭 부산 랜드마크 타워는 연면적 102만 제곱미터로 지하 4층, 지상 88층에 이르는 복합 건축물 3개 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2,000실 이상의 호텔과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센터, 초대형 공연장, 대형 쇼핑몰을 비롯해 문화 전시 시설이 들어섭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고 글로벌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시와 컨소시엄은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 소유권 확보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뒤 2026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에 완공한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업 시행자 격인 부산항만공사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섣불리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부산에서는 에어부산 부산존치, 통합 저비용 항공사 본사 부산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부재해 가덕신공항이 거점 항공사 하나 없이 반쪽짜리로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다음 달 중 기업 결합 절차를 끝내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앞으로 2년간 실질적 결합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부산에 기반을 둔 에어부산의 운명도 이때 결정되는데 이미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진에어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흡수해 인천공항에 통합 LCC 본사를 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 시민사회단체는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통합 LCC 본사 부산행을 줄곧 외쳐왔지만 성과 없이 눈뜨고 모든 것을 빼앗길 판입니다. 부산상인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에어부산은 부산 기업과 부산이 키운 지역 기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도 성명을 내고 에어부산이 부산에서 거점 항공사 역할을 해야 가덕신공항이 남북권 거점 공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덕신공항 추진 시민운동본부 박재율 대표입니다. 통합 저가 항공사는 부산에 거점 항공사를 두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원래 부산 항공사로 출발한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해서 가덕신공항의 거점 항공사를 계속 존치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가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이 같은 지역의 목소리에 국토교통부와 산업은행, 대한항공 등 주요 주체는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계속 말바꾸기로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든타임이 도래했지만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 전략적인 접근과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 강서구에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산 CBS는 그 원인을 짚어보고 안전대책을 고민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최근 발생한 가로수 식재 현장 사고 등 지역에서 반복된 대형 교통사고를 살펴보고 원인과 특징을 알아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이 도로가에 서 있던 작업자 2명과 크레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가로수 식재 작업에 투입된 신호수와 안전관리자가 목숨을 잃었고 70대 운전자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현장을 덮친 것으로 보고 가속 이유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강서 지역에는 큰 인명피해를 포함한 대형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가락나들목에서 레츠런파크 방향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를 포함한 오중 충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2월에도 남해 제2고속도로 지선 가락나들목 인근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포함된 8중 충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부산 신항 인근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톤 화물차가 덤프트럭과 충돌하면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강서구에서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건 타 지역을 오가는 고속화 도로가 많아 통행량이 많고 차량 속도가 빠른 데다 산업단지와 부산 신항, 공항 등이 위치해 대형 화물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신항이 있다 보니까 분류가 신항으로 집중이 되거든요. 차량이 많다는 거는 사고가 많다는 얘기. 불가피한 면이죠. 지역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통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 한국거래소, BNK 금융지주가 힘을 합쳐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을 꾀하는 부산의 금융인재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부산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합니다. 내일 시청에서 맺는 업무 협약에 따라 시와 교육청은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거래소와 BNK는 자사고 설립과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학교 부지는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해 금융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 교과 과정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법원 일부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12일로 결정했습니다. 하교육감은 2021년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 공보에 출신 학교 이름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에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오면 하교육감은 직위를 잃게 됩니다. 부산시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앞서 지역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민관합동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먼저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대응 추진단을 설치해 수출입과 금융, 제조업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위기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 부산 지역 내 분야별 대미 수출 주요 관리 기업 79개사를 선정하고 기업별 프로젝트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근 유동설 위기가 불거진 롯데그룹이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 측이 모라토리엄, 즉 지급 유예 의혹을 퍼뜨린 유포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5도, 낮 최고기온 12도로 오늘보다 5, 6도가량 떨어져 춥겠습니다. 부산은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쯤 아침 최저기온이 0도까지 떨어져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15.4도, 습도는 56%입니다. CBS 저녁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